지금 3시, 이제 4시가 되어 가는데 7시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이삿짐 센터에서. 그래서 잘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저것 그냥 해야지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완전한 포장 이사를 했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짐이 워낙에 많아서 그냥 포장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장 이사를 했고, 포장 이사 전에 내가 해놔야 할 것들을 지금 다 한 것 같거든요. 일단 내가 바꿨던 전등 다시 바꿔놨고, 내가 바꿨던 수전 다시 바꿔놨고, 뭐 뗄 거 다 떼놨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준비해놨고, 그리고 전력량 체크해놨고, 수전 물 사용량 체크해놨고, 샤워했고, 그래서 지금 모자이크 없이 찍고 있고, 다 했어요, 준비는. 그래서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오시면 되는데, 이 이삿짐 센터 분들이랑 제가 무려 3번째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해보려고. 일단은 첫 번째 이분들과 이사를 했던 거는, 이분들이 부흥 이사인가? 이삿짐 센터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일단 같이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일꾼들이 필요할 때는 추가 일꾼을 이제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어디서 찾았더라? 숨고였나? 아무튼 어딘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이사는 제가 그 사택에 살고 있을 때, 사택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3명이서 방 하나씩을 쓰는 구조로 제공이 됐었는데, 저는 제일 작은 방을 썼었고, 그럼에도 제일 가구도 많고 제일 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사택 복지가 끝나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삿짐 센터를 찾아서 불렀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작은 방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를 적시했어요. 나는 1인이고 방 3개짜리 아파트이긴 한데 거기서 방 하나를 쓰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 그때만 해도 제가 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1인 이사를 생각하고 트럭도 1톤짜리를 해 오시고 2분이서만 오셨는데, 제 짐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짐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막 공예 도구 같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재료랑. 그래서 실도 진짜 많고 막 잔짐들이 많으니까 이거가 막 그분들이 가져오신 도구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추가금도 내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 나가는 날에 그 사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각각.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부른 이삿짐 센터 분들이 제 짐을 보고 추가금을 요구를 해서, 저는 이게 약간 나를 뺏겨먹는 건가? 나 좀 그 어리고 여자고 이러니까 약간 뺏겨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잠깐 내려가셨을 때 다른 친구가 부른 다른 이삿짐 센터 분한테 저 지금 이렇게 추가금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많이 부르신 건가요, 혹시? 이랬더니 어우, 저 싸게 잘해주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동종업계 분을 편들어 주신 건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수긍하고 돈 냈고 잘 이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말이, 아가씨 다음에 이사를 하실 땐 1인 가구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4인 가구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짐이 많고 짐이 너무 특이하대요. 막 그냥 한 가정의 짐이 아니라 약간 1인 기업? 소규모 기업의 짐을 이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기업 이사도 해봤을 테니까 뭔가 막 특이한 물건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튼 아가씨 이사가 힘들었고 그걸 좀
다음에는 잘 이해를 해서 말을 하래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택 복지가 끝나고 이사 온 집에서 제가 한 8개월인가 9개월 살았나? 그렇게 살고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막 가구도 더 사고 짐도 더 사고 해서 짐이 엄청 늘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사짐 센터를 불러야 되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그분들을 불러야겠다. 왜냐면 내 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왜 이렇게 금방 이사를 가냐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다 이러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와서 또 그새 짐이 이렇게 늘었냐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열심히 또 이사를 해주셨죠.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는 제가 짐이 많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3톤, 3.5톤 트럭을 불렀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트럭을 더 불렀어요. 그리고 인부도 한 명 더 부르고. 그래서 이제 다 싸우고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아가씨 짐은 5톤이야 라고 하셨고, 전 그때 되게 약간 충격? 아, 내가 5톤의 물건을 끌어안고 사는 삶이구나. 약간 이런 충격을 살짝 받았던 것 같아. 충격 이후에 뭐 엄청난 변화나 반성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충격은 받았어요. 그렇고 그때는 지금 너무 오래 지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녁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이사가. 왜 그랬지? 아무튼 되게 늦게 시작을 했나? 아무튼 되게 늦게 끝났어요. 근데 이 집은 좀 좁으니까 이 집에 내 모든 짐을 넣고 내가 대충 어떻게든 쑤셔 넣고 그때 저쪽 방은 진짜 심각했어요. 막 그냥 짐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그 엉망이 된 집 안에서 그분들이 아유 이거 정리하려면 이제 한 달도 넘게 걸리겠네 이러면서 앉아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가씨는 짐이 5톤이야. 여기서 좀만 더 늘어나면 6톤이 될 거야. 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는 제 짐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잔 짐을 담을 박스를 엄청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그건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사할 때도 저는 당연히 그분들한테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렸고 근데 약간 한 2년 반 지나서 이사하는 거라서 그런지 좀 까먹으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주인공병. 당연히 까먹지.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금 부흥 이사에서 세 번째 이사를 하는 거고 저 이렇게 짐 많은 사람인데 혹시 기억하시냐? 워낙에 제 짐을 잘 이해하고 이사 잘 해주셔서 또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저는 또 여기서 사는 동안에 가구도 더 많이 사고 짐도 많이 사고 해서 짐이 진짜 많이 늘었으니까 정직하게 말을 했죠. 6톤이다. 6톤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고 뭐야 이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문제가 되진 않겠죠? 송가인 씨 짐을 이사했었대요. 엄청 유명해지시기 전에 송가인 씨 짐을 이사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해지시기 전에 비녀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녀 재료 이런 게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제 짐을 이사하면서 그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재밌는 분들이셨어요. 그분들과 이제 3시간 뒤면 다시 만나게 되겠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정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냉장고 정리도 했고 뭐 더 해야 되나? 뭔가 포장이 사니까 괜찮겠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영상을 좀 정리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집과 이제 안녕하게 되는구만. 심심해서 계속 떠들고 싶네? 아직 이 집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지금 힘들대요. 나도 힘든데.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막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애초에 왜 내 돈으로 건물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기가 힘들다면서 일단 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을 쓴 채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고는 이제 알아보니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냥 급히 변호사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차용증 쓰고 뭐 필요한 녹음도 해놓고 그러고 나가는 거고 제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출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집주인이 또 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용증의 내용을 써서 했고 근데 뭔가 실제로 돈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은행 이자도 그렇고 내 보증금도 그렇고 이분이 막 전세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미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믿어 사람을. 근데 여기 이 동네에서 건물 되게 많으시고 임대사업 오래 하신 분이셔서 중개인도 그런 걱정하시는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분도 나는 그런 빌라왕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받아야 될 돈을 제때 못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막 이렇게 이자까지 내주는 집주인 어딨냐, 내가 자기가 예쁘고 젊은이 힘들 테니까 해주는 거다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퇴실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을 못 주면 저는 사실 뭔가 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런 거 내려놓고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못 받고 나가서 제가 사실 배려해 드리는 건데 근데 계속 자기가 막 사정 봐주는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 중개비도 좀 반 좀 내주면 안 되냐 그러고 입주 청소비도 내주면 안 되냐 그러고 근데 또 거기서 못 내요 이렇게 하면은 은행 이자 안 내준다고 할까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사실 이 상태가 막 몇 개월 지속될지도 모르는 거고 돈을 못 받은 채로 그래서 짐을 일단 빼긴 빼는데 그 답배짐 말고 접이식 책상이랑 의자 몇 개 남겨놓으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자기를 못 믿냐면서 엄청 승진하고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건지 짐을 거의 다 빼는 거라고 했는데도 왜냐면 제가 짐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좀 좁아 보이긴 해요. 제 짐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나가는 것 같다고 짐을 먼저 빼자. 그러면 더 빨리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사를 가는 건데 그렇다고 짐을 다 빼면 저의 대항력이 사라지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조금만 남겨놓겠다 이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은행 이자 못 내준다 그래서 그냥 예 다 뺄게요 해놓고 그냥 남겨놓고 가려고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집 나가서 빼야 될 때 제가 따로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초조합니다. 다시는 전세를 안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힘들고 내 돈, 물론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지만 내 돈을 수억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불안한 채로 있는 게 힘들고, 봐봐, 결국 내 돈으로 건물 지어서 못 준다잖아. 전 정말 복 받은 게 다음 전세를 구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복 받았어.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이 80% 나왔으니까 그 외의 돈은 또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융통해서 보증금을 냈었던 거란 말이죠. 그 돈도 늦게 받게 되는 건데 그 돈에 대한 이자도 사실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집주인을 양해해 드린 건데 그건 생각도 안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세라는 제도는 이상한 것 같아요. 심심하고 할 게 없어서 더 떠들고 싶지만 너무 영상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사를 완료했어요. 완료라고 하기 애매한 게 지금 제가 이 집에 시공할 것도 다 안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가구들을 다 제 위치에 두지 못했고 요렇게 된 상태예요. 포장이사였음에도 이렇게 된 상태여서 이것들이 이제 제가 다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짐이 넓은 집으로 오기 때문에 짐이 많은 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전 짐이 너무 많았어요. 암튼 그래서 이제 이사하느라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사 전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지 이사하는데 내내 진짜 힘들더라고요. 짐 싸고 옮기는 건 다 이삿짐 센터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힘들어. 그래서 이사가 한 2시인가 3시인가에 끝났는데 쭉 잤어요. 지금이 9시거든요. 자고 사실 아까 한 8시에 일어나서 밥 사 먹고 조금 정신 차린 게 지금인데 약간 몸살 난 것 같기도 하고 이사 나올 때 제가 혼자서 살아본 첫 번째 집에서 이사를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집에 모든 짐들을 드러내놓고 나니까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전 이 집 들어올 때도 왜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나갔지 이러면서 되게 욕을 많이 했는데 못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죽어있는 벌레들도 많고 막 가구 밑에 먼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은데 저는 스스로의 청소 기준을 되게 널널하게 두고 먼지 좀 있어도 괜찮아, 침대에서 과자 먹어도 돼, 아무데나 이렇게 털어놔도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반성하게 됐어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집에서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원래 이사를 하면 항상 이 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많은 짐들에 대한 반성을 좀 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것 짐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 나의 청결에 대한 반성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집은 다 꾸려놓고 진짜 주기적으로 안 보이는 데까지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려는 습관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이사 깨달음 하나 더 있음. 내가 들어갈 집이든
나올 집이든 아무리 포장이사라고 해도 내가 준비를 확실하게 해놔야 포장이사 돈 쓴 값을 뽕 뽑을 수 있다. 전 지금 포장이사를 했지만 제가 한 달, 두 달은 걸려서 정리를 싹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굴 탓하겠어요, 제 업본데. 그래서 그렇다. 그 두 가지를 깨닫고 이사를 마무리했고, 오늘 좀 잤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정돈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